66. 재활성마 강습 중 기술술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촉보지도사는 표준 강습 매뉴얼을 똑같이 따라야 한다. 2. 시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해 마장에서 배를 사용할 수 있다. 3.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고려하여 기승자 상황에 맞도록 적절하게 선택한다. 4. 기술술을 습득할 수 있게 낮은 단계에서부터 점차 높은 단계로 강습을 진행해 나간다. 요거는 좀 제가 봐도 처음에는 한번 읽었을 때는 뭐가 답이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잘 보시면 그래도 답이 있어요. 초보 지도자는 표준 강습 매뉴얼 똑같이 따라야 한다. 이게 맞을까요? 이게 아무리 지도사가 초보라고 하지만 말도 다를 테고 사람도 다 증상이 다를 텐데 똑같이 따라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에서도 그저 더 나은 강습을 위해 참고만 해야 한다. 똑같이 강습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일종의 그냥 기준? 일종의 좀 그냥 참고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꼭 똑같이 따라야 된다. 이런 표현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들리니까, 죄송합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마장의 특정 포인트에 왔을 때 거기에 고지자를 배치해서 배를 들어서 딸랑딸랑 이렇게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성마 책에는 잘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데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그거 시험 구술 공부하다 보면은 관련 규정, 대회 규정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고지자 같은 걸 배치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다행히 3번 같은 경우에도 학습 스타일을 먼저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활용하고 강습을 더 유용하게 하는 게 좋다. 이런 표현들로 책에 같이 또 나와 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강습을 해야겠죠.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하면 오히려 더 안 맞잖아요. 그냥 생각해봐도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7. 뇌성마비의 임상적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뇌성마비는 항상 나와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뇌성마비의 4가지 특징, 증상 요거 꼭 항상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재활성마 지도사도 나오고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할 때도 항상 물어보는 거여서 그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1. 강직형은 지능이 정상인 경우가 많고 뇌성마비의 25%에 해당한다. 2. 저긴장형은 주로 손의 병변으로 뇌성마비의 약 5에서 10%에 해당한다. 3. 불수의 운동형은 근긴장도가 낮고 관절 가동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4. 운동실조형은 겨냥 이상으로 목표한 지점에 도달하기 어렵다. 요거 지난번 시험에도 운동실조형 나왔었죠. 근데 대신에 운동실조형이 그림으로 나왔었죠. 이렇게 인형 같은 데다 손가락 이렇게 가리키는 거 이렇게 보였는데 이제 이번에는 텍스트로 다 나왔습니다. 강직형 같은 경우에는 정제 뇌성마비 발생률의 70%에 해당하고요. 지적 장애 발생률이 높습니다. 굳으면서 지적장애가 높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지능은 정상인데 뇌성마비의 25%다.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불수의 운동형에 해당을 하고요. 이번 저긴장형은 드물게 발생할 수 있고 팔다리의 근긴장도가 감소되어서 관절을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 저항은 전혀 없습니다. 손의 병변이고 뇌성마비의 약 5에서 10%에 해당한다는 것은 운동실조형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에 불수의 운동형은 근긴장도가 낮고 관절 가동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이런 표현, 요거는 틀렸죠. 그래서 아까 어떻게 보면은 강직형, 저긴장형, 불수의 운동형 요 3가지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잘 이렇게 문제를 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운동실조형이 그래도 최근에 많이 나왔으니까 제 생각엔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은 강직형이 그래도 가장 비율이 많으니까 많이 발생하니까 강직형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혼자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4개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 꼭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68. 내변변 장애의 재활승마 지도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증 사지마비의 경우 엉덩 관절의 변형 등으로 재활승마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파킨슨병은 공격적인 성향, 충동적인 결함을 자주 보여서 중재가 필요하다. 3. 의도하지 않게 흔들리는 팔을 보완하기 위해 고삐를 마방굴레에 연결할 필요가 있다. 4. 뇌변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복용하는 약물은 정서 및 운동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아무래도 뇌변변 장애도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 답은 2번인데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파킨슨병이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짤로 많이 돌았었는데 되게 많이 저는 분, 떠는 사람, 전다고 해야 될까요? 떠는다고 할까요? 그런 증상이 있는 거고요. 원래는 운동 완서라고도 하죠. 근데 그런 증상인데, 이런 경우에는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말을 주의해야 되고요. 공격적인 성향하고 충동적인 결함은 외상성 뇌손상을 입으신 분들 중에서 이런 충동적이고 주의력 결핍, 사회성 결함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번은 파킨슨병에 대해서 파킨슨병을 외상성 뇌손상 죄송합니다. 외상성 뇌손상하고 이렇게 섞어갖고 문제를 냈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격성만 갖고 얘기하면은 품행장애 같은 것도 나오고, 충동성만 갖고 얘기하면 ADHD도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격, 충동이 같이 나오는 건 외상성 뇌손상, 이렇게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뀐 책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요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되는 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9. 발의 위치에 따른 다양한 기저면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이 있고요. 동그라미가 있고 동그라미들을 감싸고 있는 또 이렇게 선이 있죠. 그리고 신체 중심, 지팡이, 손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발로 서 있는 A보다 두 발로 서서 양손에 지팡이를 들고 지면을 딛고선 D가 더 안정적이다. 그렇겠죠? 우리 등산 갈 때 지팡이 들고 가는 게 더 편하잖아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도 좋고. 이 두 발로 서고 한 손에 지팡이를 딛고 있는 C는 두 발로 서 있는 B보다 더 불안정한 상태다. 이거 좀 이상하죠? 그래도 지팡이 하나 딛고 있는 게 지팡이를 안 딛고 있는 것보다 더 안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래서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책에는 그림 그대로 나오는데 읽으면서도 어느 정도 이상하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지면을 딛고 있던 양손을 들어 올린 F는 신체 중심은 잃지만 이것을 이용하여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다. 달리기 할 때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리기 할 때 약간 몸을 앞으로 숙이잖아요. 4번 같은 경우 달리기 출발하기 전 지면을 딛는 모양을 표시한 E가 지면을 딛고 있던 양손을 들어 올린 F보다 더 안정적이다. 아무래도 F는 이제 계속 달려야 되잖아요. 달려야 그 상황이 유지가 되잖아요. 왜냐면 몸보다 신체 중심이 앞으로 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양손과 양다리를 땅에 딛고 있는 이 포즈가 더 안정적일 거 아니에요. 크라우칭 스타트라고 하나요? 앉아서 출발하는. 그런 거를 좀 상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번이 답이고요. 지팡이를 한 손이라 짚고 있는 게 안 짚고 있는 것보다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A에서 D로 갈수록 더 안정적인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문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 재활승마 시설 중 실내 마장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입문은 출입실을 제외하고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2. 먼지가 나지 않도록 수시로 물을 뿌려준다. 3. 기승 때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마장 내에 보관한다. 4. 강습에 필요한 교보제는 마장 내 바닥과 벽면에 놓을 수 있다. 이것도 얼핏 생각하면은 승마장 가서 말 탈 때 보니까 이상한데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문제 같아요. 보시면은 물론 대부분의 승마장에서는 잘 다 지키는데 가끔 교관님이 까먹거나 그러면은 안 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승대입니다. 기승대 같은 경우에는 말 탈 때는 필요한데 말 타고 나면은 마장 밖으로 빼야겠죠. 그래야 그게 더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에도 기승대의 경우도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마장 밖으로 옮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활승마 지도자도 하마의 목표는 말에서 지면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승대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승자의 상황이라든가 기승자의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기승대를 쓸 수도 있는데 원칙은 지면으로 바로 내리는 거기 때문에 기승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승대도 반드시 마당 밖으로 옮겨야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 필요한 교보제는 마당 내 바닥과 벽면에 놓을 수 있다. 뭐 그렇겠죠. 이제 책에는 마당 내 바닥과 벽면에는 그 시간 교육에 필요한 교보제를 제외하고는 어떤 물품도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원래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번처럼 약간 변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활승마 지도사, 재활승마 이론 4부를 마치고요. 5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